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새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희소성.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랑 빌라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규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어서 뭐 주택을 늘릴 수도 없고 뭐 경매를 공부해서 싸게 사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3주택부터는 취득세 12%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 세금이에요. 정확히는 13.2%입니다. 뭐 그 농어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다주택 투자할 시기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값이 되게 싸냐? 그렇지도 않죠? 상급지는 비싸고 하급지는 싸지만 저는 이제 그런 뭐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더 위를 본다면 여긴 비싸니까 이거 왜 사? 떨어지면 사든가 아니면 내게 올라가면 바꾸든가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부동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고 부산이라든가 대구가 지금보다 가격이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정부에서 다주택자 취등록세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지금 미분양 나는 주택을 사면 5년 뒤에 양도세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제가 지방 투자도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부동산의 추가적인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하나 정도 정리를 해서 저는 좀 비트코인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되게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1980년대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그걸 실제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뭐 지방의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저 뭐 강북의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강남 아파트가 좋겠죠. 기왕이면 강남 빌딩도 좋겠죠. 근데 그럼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왜 강남 아파트를 안 샀을까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몰라서. 정확히는 1990년대 초까지는 강남 아파트하고 뭐 저기 상계동, 중계동 아파트하고 평촌 뭐 아니면 저기 뭐 인천의 일부 군포 아니면 신도림 그다음에 뭐 저 중구 쪽 강북 지역 아파트 잠실 강동구 이런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봤던 거예요. 강남이 이렇게 좋아지고 비쌀 줄 알았으면 강북 아파트 팔아서 강남 살 거 한 2천만 원만 보태면 됐는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많이 폭등했는데 이제 거품이다.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의 강남 아파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얼마나 이득을 많이 내느냐 이런 그 내재 가치라고 하죠. 그거를 따지게 돼 있어요.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오르는 건 거품인 거죠. 부동산에서도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단기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 대비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 기준금리 이자 금리를 가지고 이 집 가격을 평가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집은 10억인데 월세가 10만 원 나와. 이 집은 완전 거품인 거예요. 근데 뭐 집이 10억인데 월세가 1000만 원 나와. 괜찮네. 근데 은행 이자에 들어가지만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심리나 정책이나 어떤 돈이 몰리는 그런 투자 심리 포모가 훨씬 더 집값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무형의 가치를 저는 많이 줍니다. 그 금액을. 예를 들면은 저는 에르메스 빼기 2천만 원, 3천만 원 해야 될 실질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원하고 희소하고 그걸 가지면 내가 뭔가
이렇게 되니까 2, 3천만 원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2, 3천만 원어치 그 정도 금액을 받는 100만 원짜리 백이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좋은 가죽을 쓰느냐, 혹은 정말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드냐.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많은 곳들이 중국에서 제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희소성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른다.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근본 가치는 얼마 안 돼요. 강남 부동산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아파트가 좋아서? 아니면 지하철 안 타고 돼서? 그 정도로 50억, 100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거기 들어갔을 때 나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면, 더 중요한 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강남 아파트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강남 아파트가 왜 올랐을까? 거기 개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죠. 뭐 일자리도 많고 지하철도 잘 뚫어주고 학교도 잘 만들고 강제 이전도 하고 등등등. 쉽게 말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되면 이미 강남은 아파트 개발을 다 했어요. 압구정, 삼성동, 서초, 반포뿐만 아니라 개포동도 개발하고 거기도 땅에서 잠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동구까지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새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이 된 거예요. 대규모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는 뭐냐면 공급이 앞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일산 아파트는 왜 분당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못 올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산은 평야입니다. 주변에 논밭이 많아요. 분당은 분지고 산이라서 짓고 싶어도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인에다가 막 산에다 막 박아놨잖아요. 근데 일산은 지금도 맘만 먹으면 지금 막 창릉 이만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희소성.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원한다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은 막 찍어내잖아요. 아파트도 원할 때 적시에 만들어낼 수 없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로 못 짓는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건데, 강남 아파트가. 비트코인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행량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발행량이,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공급부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이제 올해 현물 ETF라는 걸 승인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SEC라는 곳이.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 블랙록, 그다음에 뭐 3위 피델리티, 그런 자산 투자 회사들이, 자산 관리 회사들이 지금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마구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ETF라는 주식 형태로. 이거는 국가의 자금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자금이 미국이라는 최대 규모의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막 사고 팔고 돈 벌고 했는데, 지금 국가의 돈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2004년에 금 ETF가 통과가 됐습니다. 현물 ETF가. 그러고 나서 9년 동안 6배가 올랐어요. 그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금의 역할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것만 내가 공부가 된다면 걸어볼 수 있어요. 여기 또 반감기라는 호재가 올해 4월에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벌써 7,8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1년 정도 공부하고 깨닫고 나서 우태민 교수님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과 그걸로 이제 펀더멘탈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이 이런 거구나,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신민철 작가님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읽고서 나도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히고 1비트코인을 6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6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어. 벌어도 세금으로 많이 내야 돼. 그러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 주식일까? 하다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보는 거는 한 1년 정도 뒤에 최소 1억? 아니면 1억 5천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한 2억 5천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내 예상대로 안 되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내 예상대로 안 흘러갔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고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낮게 보지, 뭐 4천만 원에서 내가 6천 주고 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되면 비트코인이 적어도
1억 5천 이상은 갈 거다. 많게는 10억까지도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비트코인 내가 자산 분배 차원에서라도 내 집이 있으니까 10% 정도, 제 돈의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넣고 단기적으로 오르면 좋고 많이 오르면 돈 벌면 좋고 저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한 60% 확률로 서울 수도권이 보합이 되거나 2년 정도 동안 하락할 걸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내년에 벌고 25년 하반기나 26년 상반기에 집값이 좀 떨어져 있고 전세가 올라와 있을 때 이거 번 돈으로 서울에 상급지 갈아타기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는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부동산 왜 여러분이 집값 떨어지는 애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이게 10년 뒤에 내가 상가격보다 올라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피디님 지금 저한테 이 볼펜을 하나 10만 원에 사시면은 2년 뒤에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줄게요. 하면은 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약속이 없어. 2년 뒤에 이거 내 10만 원에 사면 내가 5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20만 원 줄 수도 있고 1억 줄 수 있어 하면 사겠어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이거 2년 뒤에 10억 되나요?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서울의 핵심지의 부동산, 서울의 3대 일자리의 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이철단지 뭐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지에 갈 수 있는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적어도 2030 한 2년까지는 가격이 내가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불투명해집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장 한 번은 저는 무조건 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점도 아니고 고점 대비 30%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그 규제 때문에 더 살 게 없으니까 지방의 그런 막 하락한 거 경매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하나를 더 사겠다. 이건 단기로도 좋고 장기로도 좋다. 심지어 저는 최근에는 더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집 두 채 중에 하나는 팔고 비트코인을 한 3개까지 늘려볼까? 혹은 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분당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로 사서 11억짜리 아파트를 한 5억짜리 아파트로 바꾸고 그럼 차액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한 6, 7개를 더 사볼까? 여기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1개 갖고 있는데 최소 2개 내지 3개까지는 늘릴 거예요.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는 저는 비트코인을 더 살 겁니다. 그럼 총액으로 한 2억 정도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저처럼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는 2015년 정도의 그런 부동산의 기회처럼 비트코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어떤 부동산처럼 검증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내 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말을 물론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흘리시되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걸 봤을 때 가격이 최소한 전고점 8,200만 원 넘어서 1억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ETF 승인이라는 그 아까 말했던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힘 때문에 적어도 뭐 웬만큼 경제가 좋지 않거나 해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도 인하 가능성이 높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면은 유동성이 어쨌든 시중에 늘어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게 예측이 틀렸어. 비트코인 별로 안 올라. 그래도 저는 2030년까지 길게 한 7, 8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결국은 반드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공부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갖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공부를 통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강남 아파트가 강북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결국엔 강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여러 근거들을 발견했듯이 그래서 저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좀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95%를 투자금을 갖고, 그러니까 6천만 원은 비트코인 넣어 있고 이더리움에 한 50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다른 알트코인은 정말 수없이 없어지고 원금이 보장이 당연히 비트코인도 안 되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저는 비트코인 상승하고 이더리움 폭등하면 보통 비트코인 오르고 나서 한 45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이더리움이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폭등장 때.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이게 상승폭이 크니까 그거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확신의 크기가 부족하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3억까지도 살 생각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한 500에서 1000밖에 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런 거야. 비트코인은 저한테 서울의 아파트, 이더리움은 광주 정도? 우리나라 그 전라도 광주 아니면은 충청북도 청주 정도?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무슨 뭐 지방 군소 인구가 빠져나간 소멸신도 도시의 막 빌라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산다면.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그 부동산 때문에 몇 년 동안 되게 마음을 졸이셨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 지방 부동산은 24년 빠르면 하반기 혹은 25년 중에는 투자나 상승 뉴스가 들려오실 있는 지역들이 많아질 것 같고, 서울 수도권도 제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좀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하락하거나 혹은 폭락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세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주식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그대로가나 내려가는데 그 기업의 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도 시간의 문제일 뿐 2년 뒤냐 1년 뒤냐 3년 뒤냐일 뿐이지 올라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만 하시지 말고 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지금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면서 어쨌든 대출을 과거처럼 저처럼 운이 좋았던 시기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시기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제는 좀 국가 차원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능력에 맞춰서 하려고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처럼 완전히 풀어줄 가능성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 높이고 플렉스 하지 말고 열심히 모아서 돈 모아보세요. 최근에 신사임당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것인가 하는 영상 올려주신 거 있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그거 보시고 열심히 모으세요. 저도 돈 모을 때 월급 제가 200만 원 막 이게 받았거든요. 그때 2010년 12년 막 이때 저는 뭐 100만 원 이상 60% 이상 저축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안 살고 어머니 집에서 살았고요. 지방에서 상경하셔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1억짜리 보증금 가면은 지금 월 내야 되는 이자가 막 8만 원 이러거든요. 60만 원짜리 월세 살지 마시고 8만 원짜리 빌라나 낡은 오피스텔에서 고생 좀 하세요. 그렇게 돈 모으세요. 이렇게 3년만 모으시면 3년 뒤에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되더라도 상승장 초입이라 얼마 안 오를 겁니다. 뭐 5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5억 5천 6억 돼 있는 정도예요. 그거보다는 그 뒤에 본격적인 상승장, 여러분 기준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미친 상승장, 이때가 훨씬 많이 올라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올랐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도 3년 뒤에 내 종잣돈 1억이 있는 분과 더 길어져도 괜찮아요. 5년 뒤에 1억을 모은 분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저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저희 신사임당 많이 보시면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